그래서 이 한탄만 하지 말고요. 우리도 대안을 좀 세워보자는 거예요.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사드 배치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꼼수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좀 인터넷에서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뭐냐? 성주에서 짓는 거 이건 미국이 자기 돈 갖고 해주겠다는 거죠. 공짜. 이젠 전자파도 안 나온대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파 안 나오니까 전자파 실험 하지 말라고 또 데모하죠. 이 또라이 놈들이 있는데 뭐 이건 설치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왜? 미국의 주한미군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우리를 지켜주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돈도 안 들어. 근데 2기, 3기 들어가면 이제 우리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돈 내고라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부담되는 거는 돈이에요, 돈. 그렇죠? 우리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돈을 해야 되는데 돈 어떻게 마련하실래요? 재원 마련. 생각 있으세요? 세금 기꺼이 더 내실 겁니까? 네, 목소리가 작아지시네. 한 1, 2%는 그러겠지만 대부분은 싫죠. 자, 세금 안 내고 해야 돼요. 세금 안 내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울릉도예요. 혹은 독도도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독도 우리 땅이거든. 주한미군 독도 사드 기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1미군 아니죠? 주한미군으로. 미국에게 강력히 요구해줘. 하나 더 설치해. 왜?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어디로 쏘고 있어요? 동해안으로 쏘고 있죠. 일본 쏠 때도 절로 날아가죠. 저기에 사드 기지 배치하면은 북한 미사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겠네. 성주에서 방어하는 것보다 저희가 훨씬 효과적이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은 우리 군사 동맹국이니까 혈맹이니까 우리가 기꺼이 희생할 필요 있잖아요. 어? 대신에 독도는 한국 땅이죠. 그렇잖아요. 역시 비용은 발생해요. 그거를 바로 하이드레이트로 하자는 거예요. 저 밑에 그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미국이 30년 개발해요. 그냥 내가 30년 개발하고 군사 유지비 안 줄게. 그거 니들이 파서 팔고 그 돈 갖고 운영해. 하면 미국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단 고용은 한국인으로. 우리도 취업 효과는 발생해야 되니까. 환경 문제만 일으키지 마. 그러면 다 허용해줄게. 세금 안 받을게. 대신 30년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땅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개발하고 나중에 30년 뒤에 그거 우리가 그냥 가지면 돼요. 물론 연장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빌미를 줘야 미국 애들이 열심히 잘 개발해 주겠지. 그렇죠. 독도에서 나지 않습니다. 독도 우리 땅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독도에 위안부 동상 세우는 거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국 돈으로. 그런 거를 외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갈등이에요. 중국에게 유리한 겁니다. 자, 그리고 통과해버렸는데 또 한 군데 뭐 있냐면요. 한 군데 더 설치해야 돼요. 어디다 설치하면 좋을까요? 한미일 군사 동맹에게도 유리해야 되니까. 어디가 좋을까요? 제주도 또 스케일이 작아요. 스케일이 작아. 영토를 확장해야죠. 지금 제가 독도에 한 건 뭡니까? 영토 확장이에요. 딱 바다도 영토입니다. 이호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호도에 세멘트 묻자. 일본도 부었고 중국도 부었어요. 우리는 부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멘트로 선 만들면 안 돼요. 왜 자꾸 주변 국가들은 중국은 동북공정이라서 역사 왜곡하지, 일본도 역사 왜곡하죠. 왜 우리는 안 하지? 왜 우리만 착한 아이로 살려고 그러지? 주변 애들이 반칙 쓰는데 우린 반칙하면 안 돼요? 이거예요. 우리의 반칙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벗어날까요? 이호도에 사드 미사일 기지가 생기면 중국은 죽습니다. 왠지 아세요? 코앞이에요. 코앞이야. 세멘트 연락이 부어야죠. 우리 지금 아파트만 짓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인구가 감소하는데 아파트 지면 저거 나중에 부동산 폭락의 원인이 됩니다. 세멘트를 바다에 퍼붓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서해안 이호도에 세멘트를 퍼보면 적어도 아파트 신도시 두세 개 집 분량은 세멘트 부을 거 아니에요. 이거 건설업체도 돈 좀 버네. 그리고 완벽한 군사기지를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진짜 뭐 걔네들 하도 평화하고 난리치니까 평화하고 이렇게 한글로 세멘트 도시 선 만들어도 돼요. 하트 모양 그려줘도 되고 대신에 미사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한테 개기면 가만히 안 냅둬하고. 이호도를 장악해야지 제7광구 박정희 대통령 때 개발 못했던 석유가 있을지도 모르는 지역이 우리 땅이 됩니다. 7년 뒤에 한국하고 일본은 그 지역을 놓고 영토 분할권을 놓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선점하자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은 뭐예요? 돈이죠 또. 돈 없어. 대신에 그 유전 개발해갖고 30년 더 가져가. 한국인 고용하고 환경 공해만 안 일으키면 세금도 안 받을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 우리 사드 배치 3개 다 건설돼요.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원 개발 다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수거해 가면 됩니다. 물론 100% 해서는 안 되겠죠. 미국에 절대 안 돼요. 그 50%만 내놔. 그러면 돼요. 자원 개발도 하고 영토 확장도 하고 국방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꾸 세금 올릴 생각만 하고. 그리고 군 복무 기간은요 유지해야 됩니다. 1년 6개월 하면 절대 안 돼요. 월급 절대 올리면 안 돼요. 왜? 전투력이 향상도 안 되는데 뭔 월급 올립니까? 싸움을 잘하는 놈에게 돈 주는 게 자본주의 원리 아니에요? 전투 능력이 떨어진 애들 왜 월급을 올려요? 국민 세금을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네? 대신에 요거 이제 다 생략할게요. 이거는 군대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실업률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군 복무를 짧게 줄이면요 실업자가 늘어나요. 그렇죠? 그럼 청년 실업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공무원 만들어? 공무원 만들면 또 우리 세금 또 올려야 되네? 또 세금을 생각하네. 세금 안 올리고 하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위정자라면 세금을 안 쓰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머리를 그렇게 굴려야 돼요. 세금 올리는 건 최악의 수단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세금 안 올리고 실업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공무원 고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 일자리 창출해야 되죠? 지금 가능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공무원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세금이 올라가니까. 대기업도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야 너희들 고용해. 그럼 부담 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업률을 어떻게 해요? 자살하라 그래요? 해외 보내면 돼요. 해외. 제가 일본을 눈독 들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일본은 고령화가 먼저 왔어요. 근데 미국 말을 잘 들어서 주문을 팍팍 줘.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2개, 3개의 직업을 가져야 될 정도로 일자리가 엄청 넘쳐나요. 거기 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일본이 1년에 1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우리나라 실업자 몇 명이에요? 110만 명 정도 돼요. 한 큐 해결되네. 그럼 우리 한 번에 가져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1년에 20만 명씩만 고용 창출을 시켜도 5년 뒤면은 청년 실업 없어지네. 그러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한일 관계를 좋게 해야죠.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한일 관계를 좋게 한다 우리가 일본에게 손해보는 겁니까? 독도는 한국 땅이고 이어도도 한국 땅인데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본에게 그렇게 한일 관계 2차 세계대전 문제를 언급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절대 안 하는 거죠. 왜? 독도는 한국 땅이고 이어도도 한국 땅이니까. 이런 식으로 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반대할까 하는 거예요. 반대할 이유 없죠. 네? 왜? 우리가 이어도를 선점해버리고 세멘트 붓고 미국한테 석유 개발권 줘버리면 이거는 늦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빨리 이제 인터넷 공개되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해가지고 이거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일본이 먼저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의 실업률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문제가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도 맞벌이 하니까 일을 하는데 여자도 군대 가야죠. 남자만 가면 됩니까? 네? 억울해요. 저는 해외 생활 38년을 했어도 전 군대 갔다 왔어요. 네? 군대 가려고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자분들 이제 군대 가셔야지. 여기 젊은 분들 군대 가고 싶으세요? 네? 대답이 40대 이상만 하시네요. 군대 안 가도 되는 분들만. 네? 면제받는 분들만. 여자들 군대 가면 혜택 많아요. 장교 하사관들은. 물론 의무복무는 아니지. 근데 여자가 군대 가는 건 좀 심하니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요양원이에요. 유치원. 여러분들 결혼하시고도 여성분들 직업 가지실 거죠? 젊은 분들은 전업주부 안 할 거잖아요. 애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한테 맡겨요? 요즘 많이 그러죠? 불편하죠? 그래서 애를 못 낳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애는 낳아야 되죠. 누가 돌볼 거야?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자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 복무하는 만큼 거기서 애를 돌보라는 거예요. 왜?
국립요약원, 국립유치원이 생겨야만 국가가 재정 지출의 부담이 줍니다. 그렇죠? 군인 월급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정도 월급만 받으려는 거예요. 왜? 교통비, 지하철비만. 그래서 밥 세끼는 주니까 거기서. 왜냐? 여자도 떳떳이 거기서 근무를 해야 나중에 결혼해서 회사 다닐 때 애를 맡길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 무진장 많아요. 이러니 애를 못 낳지. 애를 낳고 싶어도 환경이 안 되잖아요, 지금. 끼케야 1명. 그리고 전체가 국립이 5.3%, 서울이 11%. 서울조차 11%예요. 국립이 좋습니다. 여기 혹시 어린이 유치원에 맡기시는 부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국립 유치원은 기다려야 돼요. 2, 3년. 대기해야 됩니다. 왜 거기다 넣고 싶어요? 아니, 대학교는 사립대학교를 명문대를 가고 싶어 하면서 유치원은 왜 국립을 보내려 하십니까? 싸니까. 그렇죠? 국립 유치원이 쌀 수 있는 이유는 유지비가 싸서 그런 것이고, 그 싼 원인은 인건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싼 인건비를 어떻게 제공할 거예요? 여자가 군복무대에서 여기 가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까 실업률은 확 낮춰지죠. 대신에 그렇게 했던 여자들에게는 외국, 그 일본 같은 데 가는 취업에 특혜를 주면 돼요. 대신에. 당신은 무조건 그거 끝나면 보내준다. 일본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의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초봉이 한국 돈으로 250만 원이에요. 초봉이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똑같아요. 해볼만 하죠? 네. 일단 그거라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부모님에게 창피하게 돈은 안 탔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노력하면은 그러면서 다른 공부해서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냥 일본에서 취업해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 동경에 좋은 회사들 많습니다. 미쓰비시 상사나 이런 회사들, 대기업들 40대 이상은 일본인인데 30대 이하서부터는 다 외국인이랍니다. 사람이 없어요, 일본인들이. 그래서 가셔서 일본어 공부하시고, 자기가 예를 들어 전공이 회계였다. 그러면 가서 거기서 일본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꼬박꼬박 돈 받으면서 일본어 공부해서 거기 들어가면 돼요. 일본은 지금 받아줍니다. 왜? 토가 석자거든. 너무 주문이 밀려. 일이 너무 많아. 너는 조센증이라며 이런 이거 말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누구든 일본말만 할 줄 알면 오케이, 너 들어와. 이런 식이에요. 고액 연봉 받고 일할 수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우리나라 정부는. 네?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협력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할게요. 유치원 문제.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통과. 이게 이미 얘기했죠? 일본이 실업률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완전 고용이 지금 실현됐습니다. 물론 일본 경제 성장보다는 애를 안 낳아서 그래요. 애를 안 낳아서 노동력이 딸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이랑 일본이 친해지면서 주문이 늘어나니까 생긴 현상이에요. 앞으로 이거 오래 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5년 동안 계속 이 짓을 하면은 일본은 5년 동안 계속 성장할 거예요. 일본 가서 이래야 돼요. 단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위 재물이 못 깎잖아요. 우리나라 산업인력공단 같은 데서 야, 이 한국인들은 절대 일본에 밀국하지 않는다. 국가가 보증서 줘서, 그리고 또 일본도 근무 조건 좋은 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딱 해서 국가 대 국가는 약속을 해놓고 딱 가야 간 한국인들도 제대로 보장받는 거 아니에요. 그 혜택을. 이걸 우리나라 정부가 해줘야죠. 이러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나 2차 세계대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일단 화해하고, 한국 사람들 싸우고 나서 술 한잔 마시면서 화해하지 않습니까? 네? 계속 핏대 내봐야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좋게 가자는 거예요. 좋게 윈윈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위정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일본 실업률 계속 줄고 있죠. 계속. 인구가 지금 1억을 줄 거라고 합니다. 지금. 요거 잠깐 나왔는데 이게 뭐냐. 지금은 아니지만은 사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 일본 투자자가 왕창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왜? 전기값이 싸니까. 한국이 가격 대비 진짜 품질이 좋거든요. 한국 노동력이. 들어오려 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원자력 발전소 2개를 스톱시켜버렸어. 그래서 투자자가 오다 멈췄어요.
그리고 누구만 와요? 중국 투자자만. 왜 그래? 왜 중국 투자자는 부르고 다른 투자자는 자꾸 발로 차내지? 우리나라를 지금 필리핀이나 저기 동남아시아처럼 만들려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1.25%예요. 한국인이 곧 소수민족이 됩니다. 이 추세로 나가면, 그래서 제가 여자들도 유치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의무 복무만 한다면은 당신이 일을 할 때 아이를 낳아도 우리가 키워주겠다요. 국가가. 장소 문제가 있죠. 장소 문제. 자, 이 장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요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설물 이용해도 돼요. 그렇죠? 이런 시설물 이용하고 국가가 여기다 임대료를 주면 돼요. 종교단체, 그 다음 비영리단체, 그 다음 다른 단체들 사무실 비는 것들, 그거 쓰면 돼요. 안 하고 있죠, 근데. 빈 사무실 천지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도 어떤 정책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실크로드는 열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닷길로도 무역을 해야 돼요. 수출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왕 우리가 외국인을 받아들일 거라면 우리하고 긴밀한 무역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라의 외국인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필요한 외국인, 우리에게 어디냐? 몽골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필리핀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뭐 이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인구도 많고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될 이 파트너 국가들, 이런 나라 외국인 노동자를 받자는 거예요. 바로 정부의 관할하에. 지금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2.5%가 돼야 인구가 증가하는데 2.5%가 안 되고 아까 1.25%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 지금 1.75%가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분을 메꿔야 되는데, 그 메꾸는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국제결혼으로 메꿔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제결혼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왕 국제결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어야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일단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해야 돼요. 지금 한국말 못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3년 노동비자를 일단 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들어와. 근데 너희들이 7년 장기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 조건은 뭐예요? 한국인 능력시험 8급 통과하면 된다. 네. 한국말 해라 해요. 한국말 못해? 그럼 나가요. 한국말 해? 너 10년 동안 일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우려 들죠. 한국말을 배우다 보면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느냐? 절대 외국인 노동 타운은 만들면 안 됩니다. 차이나타운 만들면 안 돼요. 흩어뜨려 놔야 돼요. 차이나타운 생기면 범죄 생겨요. 저 대림동, 가리봉동 이런 데 위험해서 못 갑니다, 밤에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중국한테 모든 걸 다 퍼줄 거야 진짜. 장기도 퍼주고. 어? 왜 이런 짓을 왜 할까요 도대체? 아낌없이 주는 나무니까 우리는? 진짜 너무 사랑과 자비가 넘쳐서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저는. 예? 우리가 가져오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왕 해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외국인도 컨트롤 해야 됩니다. 당장 외국인 노동자를 제가 끊을 수 없는 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불법 외국인들은 내쫓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외국인을 하면서 세금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그 여자분들 유치원 갔을 때 그 돈, 사무실 임대료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일 땐 세금을 못 걷기 때문에 우리 국민 세금을 올려야 돼요. 그럼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되죠. 외국인들도 왔으면 당연히 우리한테 세금을 내. 그래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상생하잖아요, 상생. 그래서 일단 2.5%라는 숫자가 나와야 우리가 필요한 세원이 확보가 되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